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TV조선이 박근혜와 김현아는 무결점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초절정 아부를 했다. 이에 박근혜와 김현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는 퀴즈를 내본다. 이상은 조국 교수께서 어제 오후에 올린 글인데 여기에 달린 댓글 중에 몇 개를 인용합니다. 일단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채점관 매수녀와 순진 공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은 TV조선을 좋아하고 김은 TV조선을 싫어한다. 이건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무결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만인이 무결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박근혜는 반신반인의 딸이고 김연아는 대한민국의 딸. 얼굴 크기요.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호텔에서 박근혜를 근접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얼굴 크기에 놀라 잠시 멈칫했다는 인신 공격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의 인상의 기록이고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라는 분명 그 반응도 있었고요. 일단 연하는 수첩에 뭔가 적고 그러지 않겠죠 라는 얘기. 한 사람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한 사람은 부정선거했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이 적이었고 한 사람은 심판이 아군이었다. 근혜는 조작을 하고 연하는 조작을 당하고 김연아는 부조리와 불공정을 실력으로 이겨냈고 박근혜는 부조리와 불공정 그 자체. 박근혜 마사오의 친딸, 김연아 마오의 천적.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는 누군가 기록한 수첩을 읽고 김연아는 자신이 빙판의 역사를 기록한다. 자, 김연아 선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울러 아사다 마오 선수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오늘도 화창한 날입니다. 이제는 공기에서 그 차가운 냄새, 그런 냄새뿐 아니라 이러저러한 다른 냄새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냄새가 더 이렇게 다른 감각이 발달 많이 한다는데 냄새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몸에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 특유의 그 채취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맹인 가수 중에 한 분이었던 이용복 씨.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예. 이분이 70년대 꽤 인기 있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인가? 이걸로 이제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됐다고 하죠. 대통령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권력자가 왜 저런 애를 내보느냐? 눈 안 보이는 애. 뭐 이래서 방송 출연이 정지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럴만 했었죠. 박용식 씨 있죠? 그분은 전두환이랑 닮았다고 방송 출연 금지당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제 전두환 정권 끝난 다음에는 제5공화국이나 뭐 이런 데서 전두환 역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예. 하여튼요, 이용복 씨가 사람을 이렇게 냄새로 이렇게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사람이 다가오면은 냄새로 판결을 해갖고, 어우, 형님, 오늘 신수가 훤하시네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랑한 분이셨고요. 예. 근데 겨울에는 냄새 맡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건조한 데다가 날씨가 차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올라오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스물스물 이러저러한 냄새들이 올라오죠. 네. 냄새로 이제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2월 21일입니다. 어저께 또 하나의 약속 단체 관람 잘 마쳤습니다. 8시 상상시네마 홍대 앞에 꽤 커다란 건물 중에 하나인 복합문화공간인 그런 곳, 네. KTNG 예전에 담배인상공사였죠. 우스갯소리로 여기 표가 담배로 잃은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시네마는 지하에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약속 단체 관람을 했어요. 예매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매로 다른 분들이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매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구민TV 주화분들 62명이란 것이죠. 그 5분 시작되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안 오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온다고 연락을 주지 않고 그냥 오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신용사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못 온다고 문자를 주는 이런. 네. 적어도 하루 전에는 그렇게 해서야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던가. 실제로 표가 다 이렇게 예매가 됐기 때문에 그 전날에 가도 되나요? 하는 분들에게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관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예. 그러나 이제, 뭐, 자리에 앉아있어 거의 그렇게 큰 극장은 아닙니다만, 많이 자리에 앉은 걸로 봐서 객석 점유율 꽤 높았습니다. 저는 매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기 시작했죠, 영화를. 제 옆에는 서영석 이사님이 앉아 계셨고, 다 아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너무 몰입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애써서 참았었습니다만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민 씨도 박철민 씨지만 사실은 엄마 역을 맡은 윤유선 씨.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였습니다만 자연스러운 연기. 야. 그리고 딸 역으로 나왔던 젊은 배우. 좋았습니다. 박철민 씨는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강원도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의 인사 담당으로 나온 그 잘생긴 사람, 예, 혀 멀건하게 생긴 이 사람의 연기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가. 저런 역을 맡은 사람은 저렇게 연기가 나올 거야 라는 그 정도 이상도 그 연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야, 지금 연기를 평가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 현실은 현실보다 더 기막힐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실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거기 나왔던 상황들이 너무나도 똑같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인 것이죠.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있는, 아니, 실제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니까 그렇죠. 당연히 영화지만 다큐멘터리 요소가 있는 것이죠. 비교적 늦게 본 편에 속하죠, 저는. 예. 하여튼 잘 보고 뒤풀이를 갔습니다. 뒤풀이에는 16분이 모여서 뒤풀이를 했어요.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명소더라고요. 지난주에 음악평론가 김 작가가 와서 방송했을 때 경록절이라고 크라잉넛의 베이시스트 한경록 씨의 생일 파티, 한경록 씨가 다 쏘는, 음악가들이 다 모여서 공연도 하는 바로 그 치킨집이 거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러저러한
예를 들면 미건수 모임도 거기서 한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유서 깊은 치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 조합원께서 사장님이신 바스켓님, 예. 하여튼 바스켓님의 호의로 저희가 식비를 깎지는 않았습니다. 맥주와 감자튀김, 나초를 안주로 놓고 맥주를 마셨습니다만 술값을 깎지는 않았는데 서비스를 주시더라고요. 서비스. 뭐겠습니까? 예, 황도입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통조림, 또 맥주도 피처 하나를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그 호의 고맙습니다. 별로 즐거운 일로 모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뒤풀이 자리에 많이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심란한데 무슨 모여갖고 웃고 떠듭니까? 그래도 모여서 일일이 다 서로 소개를 했었고요. 상주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 그러나 농한기에는 서울 자택에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일산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김영민 PD의 거의 스토커 같은 분도 계셨죠. 오랜 팬, 그런 분도 계셨고요. 저에게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때 자주 뵀다고 인사를 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을 보면서 감사한 그렇습니다. 분노가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대 자본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분노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고 법 절차를 밟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회유와 협박,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삼성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나서주었던,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으로도 나섰던 제보자들, 재판 출석자들, 노무사, 변호사, 유족,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김연아 선수가 사실상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강탈당한 금메달, 이걸 분노하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정행위, 부정선거,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지속시켜야 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석 기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1000만 명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우울한 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 안 된다. 워낙 우리가 우울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만이라도 성공하는 얘기를, 해피엔딩을 원한다 이거죠. 변호인도 우울한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마음속의 스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또 하나의 약속에 변호사역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나섰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결국 사람 죽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얘기이기 때문에 흥행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개봉관 얘기도 있고요. 개봉관 그런 얘기도 있고,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방해 같은 것도 물론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바로 이 고 황유미 씨가 산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때가 또 참여정부 시절이었고요. 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이 위험한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철수시키잖아요, 산업을. 저기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곳으로. 삼성반도체도 이 일을 계기로 설비를 리뉴얼하고, 또 위험한 공해산업 같은 건 밖으로 내잖아요. 중국이나
중국도 이제 안 되면은 베트남, 그것도 안 되면 방글라데시, 그래도 안 되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 산업 전사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야말로 전사. 그래요. 산업 전쟁 일터에서 그야말로 전사하신 분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널리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예전에는 그냥 일하다가 자기가 중독되는 줄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것이 산업화를 일구는 데 있어갖고 불가피한 그런 희생이다 라고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돈으로 무마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진실을 밝혀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철민 씨가 연기했던 대목 중에서 멍게에 대한 비유, 이건 참 탁월한 비유죠. 멍게를 안주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멍게가 유충 시절에는 바다를 떠다니죠. 바다를 떠다니다가 적당한 때 자리를 잡고서는 거기가 괜찮다 싶으면은 뇌를 아예 먹어치운다고 하죠. 뇌를 소화시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렁쉥이라고 하는 멍게, 꽤 고등동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고착된 뒤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누굴까? 예? 돈 얼마로 안주하는 게 누굴까? 이런 생각.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나오죠. 어쩔 수 없는 힘의 한계에 부딪혀갖고 현실과 타협했었던 그런 아들 얘기도 나오고요. 제보를 해서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다가 막판에 회사 측 증인으로 갔었던 그런 그의 팀장으로부터 얘 회사 생활 잘할 거야, 승진할 거야 라는 평을 들었던 그런 시민. 가장 겁에 덜덜덜 떨면서 심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할 때 자신이 병이 났다는 것을 밝히고 증언대에 서는 그런 직원의 모습도 있고요. 또 어쩌면 우리 형님, 삼촌, 아버지 모습이었을 것 같은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회사 일 때문에 몸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런 좋게 얘기하면 충직한 가장, 그리고 그야말로 나라에서 원하는 산업 역군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경영 씨의 캐릭터, 이런 분들도 계셨죠.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분들이 이런 산재 위험이 없는 그런 안정된 일자리였다 그러면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끝나고는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는 멍게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서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장하지 않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 그래 놓고서 대우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주겠다라고 표방하면서 인간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가족처럼 한 팀에서 일하던 상사가 산재 때문에 아파서 입원했는데 면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회사, 그 비정함. 네. 자, 서태훈님께서 굴젓을 만들어 보셨다고요? 멍게젓갈 대신 조간호의 직녀에게도 신청해 주셨군요. 재미있는 건 윤유선 씨가 현재 JTBC 드라마에 출연 중이시죠. 아, 그러시군요. 이번엔 남편께서 판사라고 하셨죠. 훈타님이 신청해 주신 척벨의 You Never Can Tell, 잘 들으셨죠? 척벨이. 아이고, 리틀 리처드, 척벨이, 제리리 루이스,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락큰롤은 좀 더 나중에 나왔겠죠. 또박이짱님, 여기는 의정부인데 또 하나 약속 볼 수가 없네요. 하는 일이 늦게 끝나 평일 관람은 힘들고 어디 볼 수 있는 곳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검색을 하실 수 있겠지만 누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또박이짱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네요. 와이로님 반갑습니다. 어릿광대를 보내주어, 이런 노래가 있나요? 아하, 그렇군요. 김연아 선수의 그거, 예. 일단 걸어놨습니다.
출첵합니다. 인천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하고 왔습니다. 나대로님 훌륭하십니다. 바보님, 병희님 깨알같은 답글 감사합니다. 어저께요? 예, 서정민갑 씨와 방송 끝나고 토론을 했고, 예,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견해가 어떠냐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방송 중에 게스트 앞에서 그렇게 흥분한 모습 보인 것에 대해서 2번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서정민갑 씨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명확하게 밝혔고요. 예, 서정민갑 씨도 하여튼 이러저러하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다음에 만날 때는 훨씬 짜임새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훈훈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불쾌하셨을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TV조선은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들리더라고요. 들려. 사우나에 가면 말이죠. 와, 요즘에 한 2주 동안에 이 인근에 있는 사우나를 한 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를 갔는데요. 그 중에 3군데에서 TV조선이 나왔습니다.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안 보면 뭐합니까? 들리는데.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쇠뇌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한 언론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박정희 2세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홍대 인근에서 플래시몹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걸 준비하는 분과 통화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피겨스케이트를 보는 우리 안목이 참 높아졌습니다. 피겨스케이트는 단순히 힘이 있다고 운동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레와 같은 우아함이 있어야 되고 스포츠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 국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사다마오 선수 그래요. 만들어진 스타라는 그런 비아냥에 많이 시달렸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무대 기어코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고 눈물을 흘렸죠. 네,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그런 국가의 부담, 국가의 그 전폭적인 지원,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따위는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자, 치우지아님,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하지만 대선 불법 부정선거는 즐기고 당당하게 맞서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죠. 영화 국가대표 주제곡,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주제곡이 검색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호흡기 좋지 않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우리 임대용 PD도 이제 안색이 좀 나아졌습니다. 네, 감기로 고생을 하셨는데. 같이 가자님, 예, 고맙습니다. 플립포도님, 마음 단단히 먹고 관람했습니다. 병희님 말씀 맞다나 관람 자체가 노동이었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분이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 구매를 중지하면 삼성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내놓으신 조합원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없는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주 지역에는 아예 아이폰은 판매를 안 한다는 사실. 이런 장벽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상주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 우리 조합원이시군요. 동의합니다. 근데 상주 지역에는 아예 경쟁폰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군요. 아니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않습니까? SGTKL님, 안녕하세요. 손병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태우님, 종대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우리 딸 말이었습니다. 막내 사원으로 나왔었던, 제보를 하려다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려다가 결국은 굴복한 그런 친구 얘기죠. 명의 여자
처음으로 신청곡 올립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잘 들으셨죠? 예. 근데 종대 같은 친구, 그 팀장 역 맡았던 이경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제 출세할 거라고. 예. 전 그게 참 뇌리에 남더라고요. 예. 특별 출연해 주셨던, 우정 출연해 주셨던 분들이 판사 역으로 나왔던 정진영 씨도 계셨고요. 또 맹봉학 씨도 잠깐 카메오로 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가운 얼굴을 봤어요. 그 황태 찢는 그런 황태 찢는 작업장에서 팀장으로 나왔었던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 점 쫙쫙 깔면서 2번 나왔었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케빈 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연극 배우이자 성우입니다. 몇 달 전에 제 방송에 출연도 했었어요. 포스코라던가 이런 선전에 이병헌 씨 목소리 비슷한데 그보다 좀 낮은 목소리로 쫙 가는, 예, 그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행복시아님, 어제 같이 영화를 보았던 행복시아십니다. 한때 진성전기 생산직으로 일했었는데, 삼성전기요? 영화를 보며 공감이 많이 가더군요. 위험물질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지 발암물질인지 몰랐던 TC를 보호장비 없이 두꺼운 장갑을 낀 채 납을 제거하려고 사용했던 세척제. 안전교육 등은 교육은 하지 않은 채 사인만 대신하였고, MC 스나이퍼의 소라소라 푸른 소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 연예인 다수 출연,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홍보원,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뭐 이런 행사도 있어요. 연예인 다수 출연. 근데 저는 이런 홍보 문구가 참 배알이 꼴려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연예인 다수 출연. 누구누구 나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 출연. 이런 걸로 삐기질 하는 거죠. 삐기질. 플리포도님, 이 나라의 실질적 대통령은 이건희이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그 집사를 뽑는 거라는 말이 회자되었었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오랫동안 정경 밀착.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가 위였죠. 대표적인 게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다음에 재벌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 안 되는 데는 아예 망하게 했고요. 삼성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만 하더라도 협박에 굴복해서 한국비로 내놓겠다 뭐 등등 하고, 또 사카린 밀수 이런 것 때문에 재판받기도 하고, 그 와중에 큰아들인 이맹희에게 잠깐 경영권을 주기도 하고 다시 뺏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벌벌 떨었었죠. 그리고 92년 대선 때 말이죠. YS가 당선된 다음에 현대가가 고난을 받았었잖아요. 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YS 정권한테 그만큼 그때만 해도 정치가 위에 있었죠. 하지만 특혜를 받아먹고 자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먹은, 온갖 특혜를 받아먹은, 전기값도 싸요. 전기값도 싸고 세제 혜택 받고 온갖 독점에다가 부정부패에다가 그렇게 자라난 그런 재벌 기업이 이제는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나무님, 이래저래 어른으로 살기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스키점프 얘기죠. 국가대표.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도 좀 눈물이 좀 나고 그랬었습니다. 예. 사실 그 어저께 봤었던 그 영화보다 어제는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 나았는데, 국가대표는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눈물이 참 철철 흐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사실 갑은 아니고 을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병, 정 이런 거죠. 뭐 이런 건데, 우리의 삶은 갑이 되기를 강요받는 거죠.
그리고 갑의 가치관에 동조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조중동이 있는 거고 종편이 있는 거고 또 지금 공중파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대리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금메달은커녕 은메달, 동메달도 딸 수 없는, 상비군에도 들어갈 수 없는, 국가대표는커녕 상비군에도 못 들어가고 선수로 선발되기도 벅찬 그런 처지죠. 그런 주제에 국가대표 같은 영화를 보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스키점프에서 그런 폼나게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메달권에 진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대리만족하고 감동 느끼고 이런 건데, 사실은 그 국가대표에서 메달을 따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감동이 나지 않겠죠. 그렇지가 않고 현실은 이러하다라고 보여준 거, 그리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저기 뭡니까? 프리스타일? 예, 스키점프 프리스타일인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보드 타면서 타원형 뭡니까? 콘크리트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 보여주는 거. 그걸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 36살의 나이에 참여를 했는데 최하위권이죠, 뭐. 네. 그런데 아주 즐거워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도 손가락 키스를 날리고. 그리고 일본 선수가 동메달을 나중에 따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경쟁자들이 경기를 마치고 올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야, 이런 거. 이제는 우리도 그런 때가 됐구나. 최하위의 선수들의 경기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진정한 여제의 그런 최선을 다한 모습에 손뼉을 쳐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참자는 얘기가 아니라 스포츠로 하나가 된 우리 마음이 몇천만 국민들이 모두 이거 도둑 맞았다라고 분개하고 이거 좋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공권력에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 저지르고 이런 거 결코 넘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하자는 얘기죠.